집권 여당의 최고위원회가 정말 원숭이들도 울고 갈 정도의 난장판이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난장판의 모습을 음악과 함께 영상으로 묶어봤습니다. 콩가루 집안, 저는 잘 되는 거 못 봤습니다. 유승민 대표의 당과 나라를 위해서 또 이모들을 위해서 좀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긴급 최고위원회 하고 나서 일주일을 못 기다리니까 해도 좀 너무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만 지금 잘못 선택하고 막습니다. 지금의 잘못되고. 대표님, 대표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학교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팍 하는 게 누가 그래? 사퇴 이유가 왜 없어? 상황이 사퇴. 무슨 이런 회의가 있어? 원숭이 나무 위에 올라가 고리를 흔들며 앉아서 매직 고기 매직 마치 이렇게 기다려주지 않는 것처럼 한 데 대해서 제가 왜곡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지금 대표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유감입니다. 굉장히 유감입니다. 정말 원숭이도 울고 갈 정도의 난장판이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욕설까지 터져 나왔어요. 윤정희 기자가 이제 사회부에서 정치부로 옮긴 게 어제 옮겼잖아요. 근데 이틀 만에 이런 난장판 국회를 직접 눈으로 봤는데 어떠셨어요? 네, 일단 저는 오늘 아침에 바로 저 현장에 있었는데 갑자기 회의 그만하겠습니다 하니까 기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원래 항상 뉴스에는 이제 국회의원들 싸우는 모습 나오니까 원래 이런 거구나 싶기도 했었는데 이제 네. 다른 여당 오래 하셨던 다른 선배 기자들은 여당 오래 출입했지만 저런 모습 처음 본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 끝까지 뭐 어떤 반응인지 저희가 알아보려고 뻗치기도 하고요. 유승민 원내대표실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했지만 끝까지 아무 말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갔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다. 네. 박수원 논설위원. 네. 참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이 집권 여당인데 아무리 계파 갈등이 있다고 해도 국민들에게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오늘 욕설 내지는 막말과 고성 예. 끝에 회의가 중단된 등 이것은 바로 얼마 전에 우리가 새정치민주연합의 회의 그 정청래 최고위원이 공갈치지 마세요 예. 라고 하면서 주승용 최고위원이 그냥 확 화나서 퇴장해버려. 그래도 욕은 안 했잖아요. 예, 아니 막말을 했죠. 막말. 예, 막말만 있었죠. 그러니까 막말이라는 공통점에서 쉽게 해서 아까 난장판으로 공통점이 있지만 야당은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뭐 야당인가 보다 그럴 수 있는데 여당이 저렇게 콩가루 집안의 모양을 보이면 바로 국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이 심리적으로도 상당한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애초에 이 사태가 출발이 됐던 것이 국회가 부당한 위헌적인 국회법을 정부에다가 강요하는 이런 법을 던져서 거부권을 행사한 데서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취지가 제대로 전달돼야지 지금 전혀 그 사안과는 다름없는 그 유승민 최고위원의 거취를 둘러싼 권력투쟁 마치 그 여권이 하나의 그 집안 싸움 권력 싸움이나 하는 이런 모양새를 국민 앞에 보이는 것은 상당히 민망한 이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박수원 논설위원께 하나만 더 짧게 여쭙겠습니다. 사실 아까 장면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제 뭐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이제 김태우 최고위원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얘기할지 뻔하니까 김무성 대표가 갑자기 회의 그만해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그냥 거기서 얘기를 하게 그냥 뒀으면 네. 네. 그냥 의견 정도 얘기하고 네. 또 다시 이제 정리를 하고 이렇게 됐을 텐데 김무성 대표가 나가버린 것도 조금 의아하게 보이긴 합니다. 결국은 쌓였던 감정의 폭발이라고 보는데 예. 통상적으로 저렇게 지금 사실 오늘 저런 얘기를 하지 않기로 이미 엊그제까지 해서 앞으로 일정한 시간을 줘서 명예롭게 본인이 결단할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추자라는 것이 심지어 친박 의원들과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 그래서 이 얘기는 말하자면 의제 이외의 발언인데 바로 기자들이 있는 오프닝 저 시간에 바로 카메라에 대놓고 국민들 보라고 말하자면 다시 사퇴론을 들고 나오는 것이 대표로서는 어렵게 봉합해 가고 있는 정말 깨지는 유리잔 부여잡고 봉합을 해나가는 이 상황을 산통을 깨는 이런 듯한 모습에 아마 그 감정이 격앙된 것 같은데 사실은 조금 더 이성적으로 보면 자 기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지금서부터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는 것이 통상적인 좀 이상하게 흘러갈 때의 회의 진행 방법인데 그 방법까지도 던져버리고 그냥 확 감정 표현한 것은 상당히 김태호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내 회의 때 상대하기 어렵다. 예.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감정의 표출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 지금 사태가 오늘 있었던 그 혼란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갈등이 있다 보면은 뭐 고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과연 왜 이렇게 됐는가가 중요한데요. 정말 그 원인을 따져서 올라가다 보면은 어떤 게 이번 그 분열의 이번 그 혼란의 원인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시청자분들께서도 아 정말 싸우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싸우는 그런 그 계파 갈등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더 오해를 사기 전에 적당히 그 어떤 거부권 사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수습을 해서 혼란을 좀 국민들에게 안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윤정혜 기자. 네. 진짜 오늘 가서 두 번째 날이었는데 정치부 기자로서 두 번째 날인데 최고위원회에서 욕이 나왔어요. 네. 저는 뭐 정치부 기자 생활하면서 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욕이 나오는 경우는 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욕을 한 분이 이 김학용 대표 비서실장인데 네. 자, 현장에서 분명히 들었습니까?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난무했습니다. 상당히 당시 복잡한 상황이었거든요. 예. 김무성 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김태호 최고는 당황해서 대표님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소리를 지르는 상황에서 예. 많은 의원들 거기 있었던 최고위원들이 다 그만해라 뭐해라 다 소리를 지르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김학용 의원이 퇴장을 하면서 어휴 개 땡땡 이러면서 욕설을 하면서 중얼거리면서 나가는 장면이 많은 기자들에게 목격이 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와서 이제 그 김학용 의원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얘기를 하기로는 네. 개 땡땡은 아니었다. 그냥 예. 혼잣말로 에이 땡땡 이라고 한 말을 잘못 와전된 것 같다라고 예. 해명이 됐고요. 조금 뉘앙스는 다르긴 해요. 개땡땡과 아이땡땡. 네, 그러나 조금 심한 욕설을 국회의원이 조금-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렇죠.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김태호 두 분이 최고와 친구 맞아요, 그러고? 물어보니까요. 예. 친구니까 그랬다. 네. 이거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뭐 처음에 발언을 했을 때는 그럴 수 있다 싶었지만 김태호 최고가 다시 한번 재차 말을 하려고 하니까 아 이러다 보면은 김태호 최고에게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냥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태호 최고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자기가 그렇게 말리게 됐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두 분이 61년생 동년배로 저도 알고 있는데 김태우 최고위원의 호적상 나이는 62년생인데 실제로는 61년생이다 해서 친하게 지내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아무리 친해도 국민들이 보고 있고 또 기자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이런 욕을 했기 때문에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이에 대해서 시청자분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질문 온 내용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김학용 의원은 대표 비서실장인데 김태호 의원을 면전에서 욕하면 김무성 대표의 생각으로 읽히지 않나요?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에게 누가 되는 발언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공교롭게도 보내주신 분이 이름이 김태땡입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네. 예. 그렇죠. 김태호 의원이 이걸 보낸 건 아닙니다. 예. 그렇죠. 아니, 아마도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가까운 친구 사이에도 막 하는데 친구가 무리한 행동을 하고 할 때 제지하다가 예. 말로 잘 제지가 안 될 때는 이제 야, 뭐 누구야? 라고 예. 이름하고 땡땡은 하시면 안 됩니다. 어때? 그거보다 좀 약한 야, 뭐 인, 뭐 예. 엑스 이렇게 하면서 말하자면 그 인간적인 관계에 그걸 다시 상기시킴으로써 너 행동을 지금 오버하지 마라. 이렇게 아마 자제시키려는 의도였다라고 아주 선의로 해석하면 아름답게 해석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국민을 대신해서 기자들이 카메라 다 지금 들이대고 보고 있는 그것도 집권 여당의 그것도 최고위원 회의석상에서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저렇게 해서는 안 되고 충분히 말로 설득을 했어야 된다. 예. 정치라는 것은 결국 말로 하는 싸움의 조정 과정 아닙니까? 네. 그 기본이 흐트러진 이러한 회의였다. 실망스러운 근데 거죠. 이 질문의 요지가 보면 김무성 대표의 생각으로 읽힐 수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김학용 의원이 사실 그동안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금 막는 모습들이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김무성 대표 그러면 결국에는 물러나지 말라는 것 아니냐라는 뜻으로 이제 비춰질 수는 있겠어요. 실제는 그게 아니겠지만. 실제 뭐 김무성 대표가 욕하라고까지야 지시하지는 않았겠지만 예. 당연히 지금 비서실장이 하는 저것은 대표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죠. 예. 그 욕까지는 몰라도. 네네. 자, 윤정희 기자. 당내에서는 뭐 의원들이 좀 부글부글 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좀 맞습니다.
야, 그래도 좀 저렇게까지 김태호 의원이 얘기하는데, 최고위원이 얘기하는데 좀 잘 막았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어떤가요? 일단 어떻게 보든 뭐 언론 앞에서 막말을 한 셈이니까요. 지금 의원들 중심으로는 뭐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일단 윤정혜 기자, 네. 친박 내부에서 네. 그러면 결국엔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거취 문제를 조금 더 기다려주는 쪽으로 정리가 가닥이 잡히는 건가요? 아니면 6일이 지나도 만약에 안 물러날 경우에는 뭔가 다른 행동을 하겠다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희 취재진이 친박 핵심 의원과 통화를 해본 결과요. 이 본회의가 끝나는 6일까지는 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6일까지는? 네. 하지만 이 6일까지 사퇴를 하지 않게 된다면 또다시 붙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요. 지금 뭐 최고위원이 집단 사퇴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면서 이 정당대회를 열어서 판을 뒤집는 극약 처방까지 하겠다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무성 대표하고 김태호 최고위원 기자들이 이후에 또 가서 물었어요. 네. 오늘 도대체 왜 그런 건지, 뭐 지금 심정은 어떤지 이런 얘기들 쭉 물어봤는데 그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지금 당을 파국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그걸 못 참고 연일 그렇게 비판을 갖다 공격을 하고 하는 건 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번 발언했으면 됐지 또 그것을 또다시 또 중복, 삼복한다는 것은 이거는 기본적인 예의에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당 지도부 정도 되면은 막 그 이야기 안 해. 그만하자. 혹시 이태호 최고랑 따로 뭐 연락을 취해서 알았어요. 사과를 했다든가. 박성훈 논설위원, 오늘 네. 기자들이 김태호 최고위원 방을 저 이후에 의원회관을 네. 찾아간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갔더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격정적으로 토로를 했다고 하던데 예. 못 담은 얘기 좀 정리를 또 해주시죠. 그러니까 오늘 왜 그렇게 또 세게 문제를 제기를 하셨냐. 예. 그러니까 아니 변한 게 자기는 아무 변함이 없다잖아. 사퇴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예. 라고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빨리 이 문제를 종결 지어야 된다는 상황에서 내가 왜 사퇴할 이유가 없느냐는 걸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거다. 빨리 사퇴해야 이 지금의 그 분란이 종결된다라는 걸 분명히 한 거다라고 이제 아까 대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하게 나섰던 이유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뜻을 지난번 최고위원 회의에서 예. 그죠? 29일 날 열렸던 최고위원 회의에서 오후 3시에 열렸었죠. 네. 그때 여러 명들이 압박을 했는데 난 잘못한 게 없다. 사퇴할 사퇴하지 이유를 않겠다. 모르겠다. 예. 그렇게 했고 오늘 또 그 자택을 나서면서도 기자들한테 내 생각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아마 그 부분이 결정적으로 오늘 다시 한번 밟아야 되겠다. 예. 이걸 촉발시킨 게 아닌가. 박성훈 논설위원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얼마 전에 만나기도 했고 또 통화도 가끔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좀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하시는 게 지금 일단 시간을 6일까지로 줬단 말이에요. 지금 친박들이. 네. 그 이후에 물러날 거로 보십니까? 안 물러날 거로 보십니까? 네. 참고로 제가 유 대표만 아니 물론 만나거나 그렇죠. 예, 통화하는 건 다른 아니고요. 분들, 뭐 여러 정파에 아니 다 통하시죠. 예, 오랫동안 새누리당 출입하셨으니까. 예, 그런데 유 대표에 대해서는 제가 취재한 느낌, 또 유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을 통해서 받은 느낌은 유 대표는 최소한 추경이 끝나는 6월 20일 이후까지는 가려고 하는 것을 본인의 일종의 명예로운 퇴진의 예.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메르스 때문에 지금 추가 경정 예산을 그렇습니다. 편성해서 15조 통과시키겠다. 규모의 메르스 추경은 실제로 메르스에 대한 수습뿐만 아니라 어떤 경제에 지금 침체되는 경제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걸 하려면 사실 야당과도 꼼꼼히 또 협상해야 될 대목이 있고 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반드시 제대로 된 추경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급적 6월 20일 전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재밌는 대목이 뭐냐면 그게
6월 20일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아, 그래요? 다시 말해서 야당이요. 야당이 강기정 정책위 의장이 뭐라 했냐면 이 추경 대략 그냥 그 정부에서 그냥 넘겼다고 대충 도장 찍어서 넘길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꼼꼼하게 제대로 된 항목에 제대로 돼서 투입이 될 건지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되겠다. 사실 당연하죠. 15조 원이나 되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따져봐야 될 그게 텐데. 당연한 의무인데 예. 그렇게 되다 보면 20일 안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요. 예. 그렇다면은 아마도 이제 6일, 7일 날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시 7월 임시국회가 소집이 되고 그 임시국회가 아마 날짜를 금명간에 잡겠습니다만 그 기가 아마도 월말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그 월말 내지 8월 초까지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추경을 처리하고 더 나가서 지금 유승민 의원은 경제활성화 법안 네. 대통령이 그동안 도대체 뭐 했느냐 여당의 원내사령탑 뭐 했느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내가 놓은 게 아니다. 나는 분명히 하려고 했고 실제로 이루었다라는 걸 실제로 야당과 협상해서 아마 그 부분까지도 뭔가의 마무리를 하려고 할 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자, 그런데 예. 뭐 그제 당정이 있었잖아요. 네. 당정에서 사실은 친박 네. 핵심 의원이 원유철 정책위장을 찾아가서 네. 아, 유승민 원내대표는 오지 말라고 그래라. 네. 그럼 우리끼리 하자. 네. 그리고 최경환 부총리하고 원유철 정책위장이 만났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추경 문제들 이런 것들을 논의하려면 네. 결국에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런 당정에도 참여를 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네. 청와대에서 인정을 해줄까요? 이제 그 청와대가 일종의 왕따시키는 형태. 예. 다시 말해서 그 당정청을 아예 당정청을 하지 않고 당정협의에도 그 대상을 원내대표가 아니라 정책위 의장을 파트너로 하겠다. 이런 것이 상당히 일정 부분 압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 청와대가 그 전략을 무한정 쓰기 어려운 대목이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야 원내대표 하나 찍어내려고 대통령이 자르라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될 당정청이라든지 당정외부까지도 그 파행시키는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정부냐라고 하면 그것이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아마도 그 유승민 원내대표로서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서 필요한 부분은 협의해 나가되 오케이 왕따 시키려면 시켜라. 예. 오히려 더 본인이 버티는 이유로 더 강하게 그 부분을 더 밀고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지금 박 의원님 말씀에 좀 상당 부분 동의하는데요. 지금 그 청와대에서 또 대통령께서 지금 그 원내대표를 바꾸려는 이유가 당청 간의 어떤 그 기조가 공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협조가 안 된다. 그걸 이제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운 걸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면은 일을 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가겠다.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 만들어 나가겠다 하는 건데 그렇게 하겠다고 나서는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하지 못하게 오지 마라. 당신과는 못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전제로 내세웠던 청와대가 내세웠던 게 흔들리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요. 또 만약 그렇게 국민들께 비춰진다면은 오히려 유승민 원내대표가 계속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런 예.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이거 하나 짚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박성원 논설위원 말대로 월 말까지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기의 어떤 그 거취를 갖고 가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김무성 대표도 좀 기다려주자고 지금 여태까지는 약간의 유예 기간을 갖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 6일이 지나고 난 뒤에도 물러나지 않고 각종 원내에서 해야 될 일들을 원내대표가 이끌어 간다고 하면은 그럼 친박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그 이제 1차적인 말하는 저지선이 7월 6일. 예. 6일 날 지금 현재 본회의 잡혀 있는 데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2 절차에서 말하자면 사실상 폐기해버리는 이 절차를 마무리되는 즉시 아마 의총 소집을 요구할 것이고 네. 아니 그 뭐 소집 요구 없이 그날은 본회의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의총이 열릴 텐데 거기서 일단은 강하게 아마 사퇴를 요구할 겁니다. 지금까지 요구해왔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의원들을 그래서 지금 전화 연락하고 말하자면 끌어들여서 예. 지금의 30명까지는 확실하게 우군을 지금 확보했다. 친박 의원들이 예.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친박 의원들이. 예, 30명은 예. 확실하게 나서는. 30명은 확실하게 했다 그러면 사실 의총에서요. 30명이 작심하고 만일에 오늘 끝장 봐야 된다고 계속하면 사실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만일에 그 상황에서 비박들이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만일에 맞대응을 강하게 하면 그 역시도 또한 결론이 나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런 위험 부담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6일날 사퇴하지 않으면 강하게 태클을 걸겠다라는 게 현재는 일단 1차적인 그 전략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김무성 대표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오늘 김태호 최고위원을 눌렀습니다. 좀 조용히 좀 하자. 좀만 기다려보자. 이렇게
눌러놨는데 6일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6일은 바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날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